그다음 이제 이 항공료 관련해서 뭐 유가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뭐 유가 내려가면 항공주에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물론 이제 일단 1월 초에 뭐 유가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현재 12월 PPI 어제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봤던 거는 물론 이제 PPI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이 코어 PPI는 지난달이랑 거의 흡사한 0.04%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PPI 내에 여러 가지 그 구성 종목 구성 요소가 있고 추후에 이제 PC 발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항공료고요. 근데 이게 항공 여객 서비스 이게 12월 PPI에서 지난달 대비 7.2% 급등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로 MOM 기준 가장 가파른 상승세인데 지난 1년으로 보아도 이렇게 항공료 상승이 원래 3% 이상 나타난 적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7% 이렇게 급등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반짝 연말에 여행 많이 간다 그렇게 해서 항공료가 상승한 게 아니라 항공요금이 그냥 구조적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 3년 만에 이제 항공료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구간에 이제 들어선 것 같은데 한번 왜 이게 상승하는지 보면은 어제만 해도 이슈들이 존재했습니다. 항공료 이 상승에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의 4위 항공업체고요. 조금 미국의 국내선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뭐 주가도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비용 절감을 계속 하려는 기업이다 보니까 항공기 운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항공기 운항을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시장에 경쟁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항공기 원래 이 저가 항공사나 항공사들 막 다들 이제 경쟁 엄청나게 해가지고 항공 가격이 자꾸 항공 티켓 가격이 다운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경쟁이 완화되면은 이제 업계 그 좀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항공권 티켓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파워가 생긴 거야. 어제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 발표가 앞으로 당분간 채용을 중단하고 인턴십도 중단하고 내부 승진도 중단한다. 그리고 사내 행사도 다 중단한다. CEO가 직원들한테 메모로 보낸 거 보니까 1달러 한 푼도 중요한 상황이다. 비용 절감 엄청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항공사에서 채용하는 게 뭐 이제 지상직 승무원도 있지만 항공 그 기장님도 채용을 하죠. 근데 이제 기장도 채용 안 한다는 거는 항공기 더 이제 안 늘릴 거다. 거의 그런 식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엘리언 매니지먼트에서 현재 경영진 너 이제 CEO 나가라 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그나마 합의해가지고 이사회 5석을 엘리엇한테 내주고 사실상 좀 바지 사장, 바지 CEO 느낌으로 현재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CEO 직책 계속 유지하려면 이 수익성 없는 노선 더 공격적으로 감축하고 비용 절감 애써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우스웨스트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현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인데 항공업계 뭐 사우스웨스트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나 jet블루 그리고 아메리칸, 뭐 유나이티드, 델타 전부 다 조금 수익성 없는 국내선 노선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항공업계 경쟁이 완화되고 티켓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뭐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러티브가 어제 이것도 발표된 건데 어제 상당히 항공주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어제 보잉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요 보잉 상업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데 요분이 이제 그 컨퍼런스 어디 하는 곳에 참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현재 보잉의 공급 부족에서 균형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5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2020년대 말까지 항공기 수요 공급 이 균형을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을 늘릴 수가 없고 이게 좀 제조 역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빨리빨리 할 수 없다는 건데 결국 항공기 공급이 제한되면은 이게 항공사들 항공기 공급 제한되니까 수익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제로 이 보잉이 현재 에어버스한테 2018년 737 맥스 8 그 추락 사고 이후로 뭐 계속해서 에어버스한테 완전 밀리고 있는데 근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 항공사보다 다른 나라 항공사들의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항공사들은 자국 기업인 보잉의 항공기를 더 많이 쓰고 있고, 근데 뭐 델타나 유나이티드나 대부분 항공기의 거의 한 7, 80% 이상을 다 보잉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잉이 빨리빨리 이걸 못 만드니까 결국 미국 항공사들은 공급이 제한되고 티켓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여기가 737 그 맥스하고 그리고 787 드림라이너 그 만드는 하청업체인데 얘가 원래 이제 보잉 소속이었다가 스핀오프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문제가 많으니까 보잉이 인수하겠다 발표가 나왔는데 뭐 보통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람이 조금 중복되는 일자리는 잘려 나가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죠. 이 비즈니스계에서 보면은 실제로 스피릿 항공에서도 아니,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에서도 지난 11월에 이 보잉 파업할 때 SEC 보고를 통해
이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 유동성 개선 계획으로 해고나 더 많은 휴직이 필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가지고 뭐 그 당시 해고가 좀 보잉 파업이 바로 끝나서 해고는 없었지만 근데 결국 합병 과정에서 해고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보잉이 지금도 인력의 10% 17,000명이죠. 정리해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결국 이 해고 많이 하면은 항공기 빨리 만들고 싶어도 만들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잘려 나간다 이야기 도니까 항공기 제조 시장이 조금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지다 보니 그냥 어차피 보잉에서도 고용 보장을 안 해주면 그냥 우리는 스페이스X 같은 우주 기업으로 이직하자 그런 추세도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결국에 구조적으로 항공기 제조 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공시장 티켓 가격이 상승한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2025년에도 항공주 다시 한번 날아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볼 수 있겠는데 뭐 작년에 많이 올랐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180% 가까이 작년에 오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올해도 뭐 룸이 더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도 좀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델타에서 최근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할 때 2025년이 창사 100년 만에 최고 실적의 해가 될 거고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도 항공업계가 변곡점에 도달했고 2012년에서 14년 수준의 업계 성장이 이제 가능한 순간이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메리칸도 시티하고 10년간 카드 파트너십 체결 이야기하고 있고 알래스카 항공도 하와이안 항공 합병 이후로 뭐 업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뭐 국제선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하니까 확실히 뭔가 스토리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근데 워낙 이제 이게 뭐 유가 영향도 많이 받고 거시경제 영향도 많이 받는 산업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항공기 티켓 가격 상승만큼은 조금 미국 한정으로는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